이혼녀 딸이 뭘 제대로 배웠겠냐고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까봐 무서워하거든요. 오늘 서울 외곽의 한 한정식집에서 벌어진 상견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첫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윤 여사는 이혼한 수진을 향해 가차없는 모독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죠. 아, 수진 씨가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바로 업계에서 존경받는 K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수진이 준비해온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거든요. 과연 이 상견례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한정식집 앞에 고급 승용차 몇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바로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의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깔끔하게 정돈된 한복 차림에 적당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화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던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떨림이었죠. 수진은 딸 하린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린은 26살의 예쁜 여성이었어요. 오늘 예비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첫날이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 거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하린이 수진의 팔을 살짝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딸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 같구나. 하리는 어머니의 여유로운 태도에 약간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중년 여성이었죠. 바로 예비 시어머니인 윤 여사였습니다. 윤 여사는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온몸에 금반지와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녀의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바로 박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민재의 아버지로 건설업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수진 모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옆에는 변호사 박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변은 민재의 작은아버지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는 그였죠. 그리고 가장 구석에는 오늘의 신랑감인 민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재는 29살의 건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어머니의 행동이 걱정되는 듯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과 하린이 자리에 앉자 윤 여사가 찬찬히 수진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품평회라도 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참 소박하게 차려입으셨네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수수한 한복을 입다니. 윤 여사의 첫마디였어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완전히 달랐죠.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니까 너무 화려하면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아서요. 격에 맞게 입어야죠. 윤 여사가 비꼬는 듯 웃었어요. 격이요? 그러게요. 어차피 형편이 그렇잖아요.
무슨 격을 따져요? 할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민재가 조용히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윤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민재가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혼한 집안과 혼인을 한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리긴 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중재하려 했어요. 자, 이제 음식이나 시키죠. 오늘은 즐거운 자리니까. 하지만 윤 여사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정확히 뭘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윤 여사가 다시 코웃음을 쳤죠. 작은 사업이면 용돈벌이 정도겠네요. 요즘 중년 여성들이 다들 그런다던데. 우리 민재는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할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윤 여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성공했다고요? 그럼 왜 이혼했을까요? 성공한 여자라면 남편도 제대로 붙잡아 두지 못하나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박변이 이상하다는 듯이 수진을 계속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수진 씨 성함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수진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수진입니다. 박변이 명함을 받아보더니 눈을 찡그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이름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최근에 신문에서 봤나? 윤 여사가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김수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데요. 착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수진 씨 혹시 재혼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아니면 평생 혼자 살 생각인가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직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지금이 편해요. 윤 여사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독서를 퍼부었죠. 그럴 줄 알았어요. 한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까봐 무서워하거든요. 자신감도 없고. 식당 한쪽 모서리 천장에서는 CCTV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들어오면서부터 그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기록하고 있었죠. 윤 여사가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반지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상자가 잠깐 열리면서 안쪽에 무언가 특별한 날짜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예리한 관찰력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어 갔습니다. 할인은 어머니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어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고, 민재는 어머니의 갈수록 심해지는 무례함에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박 회장은 몇 번 중재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부인의 편을 드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윤 여사의 공격은 더욱더 노골적이고 잔인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술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입꼬리에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는데도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수진 씨 딸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혹시 제대로 된 예의범절 같은 거 가르치셨나요? 할인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여사가 계속해서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혼녀 딸이 뭘 제대로 배웠겠어요? 아버지도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가 무슨 교양을 제대로 익혔겠습니까?
할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민재가 목소리를 떨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말이야. 특히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욱 그렇고. 박 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제지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사실상 부인의 편을 들고 있는 셈이었죠. 윤 여사가 더욱 신이 나서 계속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이혼 가정 아이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우리 민재가 걱정돼 죽겠어요. 수진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자제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윤 여사는 수진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겼는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도 참 이상해요. 딸이 이렇게 모욕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정말 무기력하네요. 역시 실패한 여자는 달라도 다르네. 할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윤 여사가 손을 들어 할인을 제지했어요. 어른이 말할 때 끼어들면 안 되죠. 이것 봐요. 역시 예의가 없어.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런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민재가 견디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합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아들의 말도 무시했어요. 너도 참 한심해. 이런 집안과 결혼하겠다니. 박변이 갑자기 수진을 빤히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김수진. 김수진.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혹시 최근에 경제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윤 여사가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죠. 무슨 경제기사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무슨. 박변이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서 봤어.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윤 여사는 그런 박변을 무시하고 다시 수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해요. 딸이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데도 한마디 못하고. 정말 무능력에 극치네요. 이럴 때는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 여사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받아들이기는 뭐려. 그냥 현실을 인정하세요. 당신은 실패한 여자고 당신 딸도 그런 어머니를 둔 불쌍한 아이라는 걸. 할인이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식당 한쪽에서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 여사님이신가요? 윤 여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요? 뭔 일이에요?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전해드리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대출 관련해서 연락드린 적이 있으시죠? 그때 약속하신 것이 아직. 윤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무슨 소리예요? 박 회장이 놀라며 부인을 바라봤어요. 여보, 무슨 대출이야?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천장에 CCTV 카메라가 여전히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고 있었죠. 윤 여사가 당황하며 종업원을 쫓으려 했습니다.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일 없어요. 하지만 종업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윤 여사님 맞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셨거든요. 3년 전에 가족분들 몰래 사업 자금을 빼돌리신 그 일 말이에요. 박 회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고? 민재도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윤 여사가 완전히 당황하며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종업원이 계속해서 폭로했어요. 당시에 저희 사장님 가족이 큰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전혀 놀라지 않았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종업원의 폭로에 당황해하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식당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식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매니저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손님이 도착하셨는데 이쪽 룸을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특별한 손님이요? 우리가 예약한 자리인데요.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K그룹 회장님이 갑자기 오시게 되었는데 다른 룸이 모두 차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K그룹이라는 말에 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K그룹 말인가요? 대기업 K그룹?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거든요. 윤 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그룹 회장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요? 우리도 돈 주고 예약한 건데. 하지만 그 순간 룸의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기며 룸 안을 둘러보더니 수진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수진 씨가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업계에서 존경받는 K그룹의 김 회장이었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이 근처에서 미팅이 있어서 들렀다가 우연히 수진 씨 차를 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들어왔는데 정말 계시네요. 민재와 할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K그룹 회장과 아는 사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변이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맞다. 김수진. 이제 기억났어요. 경제신문에 났던 그 김수진 대표 맞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K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회사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윤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계열사 대표라고요? 김 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수진 씨는 우리 그룹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경영인이에요. 이혼 후에 홀로 회사를 일으키셔서 지금은 업계 1위까지 올라섰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민재가 입을 벌린 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인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할인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박변이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있네요. 작년 경제신문 일면에 났던 기사예요. 올해의 CEO로 선정되셨던 그 기사 말이에요. 신문 스크랩에는 수진의 사진과 함께 큰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혼 후 10년 만에 업계 1위 달성한 여성 CEO 김수진. 박 회장이 완전히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가 정말 그 유명한 김수진 대표셨군요.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수진이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너무 과찬이세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김 회장이 수진의 겸손함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래서 제가 수진 씨를 존경하는 거예요. 실력도 뛰어나시면서 인격까지 훌륭하시니까요. 윤 여사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혼녀라고 무시했던 여성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기업인이었던 거죠. 그녀의 얼굴은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김 회장이 윤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수진 씨와 인연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분을 만나신 거예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수진 씨 따님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이입니다. 김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수진 씨 가족이 되시는 거네요. 정말 복 받으실 일이에요. 박변이 신문 스크랩을 다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진 대표님이 이끄는 회사 매출이 작년에만 1,000억을 넘었다고 나와 있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수진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직원들과 함께 이룬 성과죠. 김 회장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미팅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수진 씨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저녁 한번 함께 하시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이 나가고 나자 룸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윤 여사는 방금 전 자신이 한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죠. 수진은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수진이 딸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딸아,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 자체거든. 윤 여사는 이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깔보고 무시했던 여성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성공하고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K그룹 회장이 떠나고 난 후 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래도 뭐 성공하신 분이라니 다행이네요. 우리 민재도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박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알았다면. 수진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굳이 밝힐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윤 여사가 체면을 유지하려고 억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말씀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하는 거니까요. 윤 여사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게 좋죠.
솔직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까 종업원이 다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윤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뭘 또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그런 일 없다고. 종업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확실하다고 하시거든요. 3년 전 일이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박 회장이 의아해하며 부인을 바라봤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뭔 일이 3년 전에 있었던 거야? 윤 여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해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종업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윤 여사님이 당시에 가족분들 몰래 회사 사업 자금을 빼돌리셔서 저희 사장님 가족이 큰 손해를 보셨거든요. 박 회장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재도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설마 그런 일이? 윤 여사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오해야 완전히. 종업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당시에 윤 여사님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으셨는데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쓰시고 잠적하셨거든요. 저희 사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보셨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 윤 여사가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당신 내 말 안 믿어?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나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때 식당 사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사장이 윤 여사를 보자마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윤 여사 맞아요.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당시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박 회장이 사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제 부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당시에 신문에도 났었거든요. 지방 신문이었지만 꽤 큰 기사였어요. 수진이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혹시 이 기사 말씀이신가요? 사장이 그 신문을 보자마자 손뼉을 쳤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기사예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연히 알게 된 일이라서. 신문 스크랩에는 윤 여사의 사진과 함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민재가 신문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윤 여사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당시에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박 회장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그런 짓을 해도 된다고? 다른 사람들 돈을 가로채도 된다고? 사장이 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셨는데 윤 여사님께 속아서 전 재산을 잃으셨거든요.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할인이 충격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민재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평소에 다른 사람들 욕하실 때마다 정작 본인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윤 여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정말 급한 일이 있었다고. 박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급하면 뭘 해도 되는 거야?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돌려도 되는 거야? 수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도 신고했었는데 윤 여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연히 보게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 여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진을 무시하고 공격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가장 창피한 처지가 된 거였어요. 민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다니. 박 회장도 부끄러워하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수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조용히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서류철에 집중되었죠. 윤 여사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윤 여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물어보시려고요? 수진이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어요. 혹시 3년 전 일만 있으셨던 건 아니죠?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윤 여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또 무슨? 수진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건 5년 전 가정법원 판결문인데요. 시아버지 유산 분쟁 건이에요. 박 회장이 깜짝 놀라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유산 분쟁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윤모 씨는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상속 재산 중 부동산 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며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윤 여사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건 오해야.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박변이 판결문을 가져다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가정법원 도장이 찍혀 있네요. 정식 판결문 맞아요. 수진이 다른 서류를 또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그보다 2년 더 전 일이에요. 남편 형제분들과의 재산 분할 소송건이죠. 민재가 충격을 받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작은아버지들과도 소송을 하신 거예요? 박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 기억나요. 형수님이 갑자기 변하셔서 우리를 내쫓으셨잖아요. 수진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윤 여사님이 시댁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박 회장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이 그런 일을 다 했다고? 윤 여사가 울면서 변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 아이들 키우느라 돈이 필요했다고.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우시면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셔야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할인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미리 조사해뒀거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미리 조사를 하셨다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상견례 전에 예비 사돈에 대해 알아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윤 여사님의 과거 행적들 대부분을 알고 있었죠. 투자 사기건도 유산 분쟁건도 모두. 윤 여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그럼 왜 처음에 말씀 안 하셨어요? 저를 놀린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리려던 게 아니에요. 혹시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윤 여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박 회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거야? 윤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었다고. 수진이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왜 항상 남을 속이고 이용하려고만 하세요? 민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실 수 있었어요? 특히 수진 이모님을 그렇게 모독하시면서. 할인이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괜찮아요. 이해해요. 박변이 형수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왜 이러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윤 여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깔보고 무시했던 수진이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인물이라는 사실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어요. 수진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 여사님을 벌주려고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을 알고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박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수진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상견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윤 여사가 수진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면서 누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 거였어요. 윤 여사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윤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윤 여사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이 불리해져서 하는 말인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이 부인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 윤 여사가 더욱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을 그렇게 모독한 게 죄송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윤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수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윤 여사가 수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루마는 순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윤 여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민재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윤 여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무릎을 꿇은 채로 수진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인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박 회장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수진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몰랐어요. 박변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형수님 때문에 수진 씨께 누가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윤 여사님. 이러시면 저만 곤란해져요. 윤 여사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윤 여사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는 저희가 며느리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박 회장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다는 듯 말했어요. 잠깐, 수진 씨, 혹시 10년 전에 저희 회사 도와주신 적 있으시죠? 수진이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박 회장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때 저희가 자금난으로 어려워할 때 도와주신 분이 수진 씨였어요. 민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박 회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우리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었는데 수진 씨가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셨거든. 그 덕분에 회사가 살아날 수 있었어. 수진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냥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한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니긴요. 그때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박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 회장이 가방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녹음까지 준비해뒀어요. 녹음기에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았습니다. 정말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인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런 일도 있으셨어요? 수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박 회장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수진 씨를 존경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도 자랑하지 않으시고. 민재가 수진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수진 이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이모님을 본받아야겠어요. 윤 여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봤던 수진이 사실은 자기 가족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박변이 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이런 분을 만나게 되어 저희가 복받은 거예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 기뻐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상견례가 시작될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박 회장이 윤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수진 씨께 제대로 사과해. 윤 여사가 수진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모든 걸 잊어버려요. 할인이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이제 정말 좋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전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의 상견례는 단순한 첫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이었던 거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이제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죠. 처음의 냉랭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의 상견례는 단순한 첫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이었던 거죠. 윤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끝나고 난 후 룸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하고 긴장감이 돌던 상견례 자리가 이제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죠. 무거운 침묵이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수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수진 이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계신 줄도 모르고.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도 깔려 있었어요. 수진이 민재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민재 씨. 민재 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어머니를 말리려고 계속 노력했으니까요.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어요. 민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상견례가 완전히 망가질까봐 내내 걱정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이모님 같은 훌륭한 분을 가족으로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진짜로. 할인이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금까지 품고 있던 긴장감과 걱정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처음에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민재가 할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인아. 당연한 거지. 이모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나도 이모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진심이야. 박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수진 씨, 저희가 정말 많은 실수를 했네요. 특히 처음에 잘못 판단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수진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해가 생겼죠. 서로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 씨.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저희가 완전히 잘못한 거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겠어요. 윤 여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후회하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수진이 윤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여사님, 계속 고개 숙이고 계시지 마세요. 그러고 계시면 저만 불편해져요.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요. 윤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죠.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미쳤었나 봐요.
수진이 차분하면서도 이해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죠. 윤 여사님도 이제 깨달으셨으니까 괜찮아요. 윤 여사가 감격스러워하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수진 씨.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겠어요. 박변이 윤 여사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수님,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반성하셔야 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수님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 여사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박변 씨. 저도 이제 정말 잘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수진이 조금 더 편안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거 일은 이제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박 회장이 갑자기 수진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신뢰가 안 된다면 앞으로 사업상 조언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경영 철학 같은 것들 말이에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한테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걸 여쭤보세요. 박 회장이 진심으로 우러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수진 씨. 이혼 후에 혼자서 어린 딸 키우면서 동시에 회사까지 이렇게 성공시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수진이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특별한 비법이나 그런 건 정말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을 뿐이에요. 민재가 감탄하며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이모님,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이모님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요. 진짜로요. 할인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어요. 오늘 어머니 모습 보면서 더욱더 자랑스러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수진이 딸을 향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힘낼 수 있었어. 내가 내 힘이야. 박변이 감탄하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보기 좋네요.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되다니.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다행이에요. 윤 여사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모든 걸 망칠 뻔했네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 윤 여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두 함께 좋은 가족이 되어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죠. 저녁이 깊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날의 상견례는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편견과 위선이 무너지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특별한 자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된 하루였죠. 수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고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혼은 죄가 아니며 타인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가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냈거든요. 할인과 민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려고 했던 마음들이 더욱 깊어진 거였어요. 할인아, 우리 정말 잘 만났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자. 민재가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오빠. 이모님 같은 분을 어머니로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뻐.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할인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윤 여사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사람의 진정성과 인간다움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남의 것을 빼앗아서 만든 허상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진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다시는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겠어요. 윤 여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 회장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수진 씨를 보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됨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말이죠. 수진 씨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박 회장이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수진 씨 같은 분이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저녁이 깊어갈 무렵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 여사가 테이블 위에 놓았던 오래된 반지 상자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상자를 집으면서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죠.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러자 안쪽 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히 드러났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특별한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5일. 수진이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잠깐 멈칫했습니다. 왠지 낯익은 날짜 같았거든요.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짜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윤 여사가 급하게 반지 상자를 주워 담으며 당황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실수했네요. 별거 아닌 건데.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그 날짜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식당 밖으로 나오며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서 기분이 더욱 좋았어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 자주 배웠으면 좋겠어요. 박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 가족이 된 만큼 서로 많이 도와가면서 지내요. 수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수진에게 깊숙이 인사했어요. 이모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이모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모님을 본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윤 여사가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차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수진과 할인만 남았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주차장에서 두 모녀는 잠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딸아, 오늘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 수진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이렇게 멋진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할인이 어머니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두 모녀가 차에 타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험난했지만 결국 모든 게 좋게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가족의 출발점이 된 하루였죠.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날짜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5일.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짜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윤 여사의 반지 상자에 새겨진 그 날짜는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묻혔던 어떤 비밀이 곧 드러날지도 모르는 단서를 남긴 채로 말이에요. 오늘의 상견례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할인이 탄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면서 통쾌하면서도 따뜻한 하루가 막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한 건 오늘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